지금부터 학부모, 익산시민, 이해관계인과 함께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 지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익산시민, 이해관계인과 함께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 지원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안 작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관계자 회의를 필두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 5월 2일 사립유치원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2014년 5월 13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 6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시달된 상태입니다. 2번 의회 제출 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 이후의 경과입니다. 2014년 7월 18일 익산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전라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 일간신문에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사설유치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단설유치원 설립권 관련 어린이집 대표자 간담회와 단설유치원 설립권 관련 사립유치원 간담회를 익산교육청에서 실시하였고 KBS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제13위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 의안 심사 결과 유보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의 입장과 공문 통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 도의회에서는 가칭 섭리유치원 설립계획안 도의회 심사 결과 접수를 보류로 하고요. 이해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한 후에 심사를 추진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칭 섭리유치원 설립계획안 도의회 심사 결과 알림으로 말씀드립니다. 익산 섭리 단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한 전라북도 의회의 의견. 가칭 섭리유치원 설립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한 후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회에서 제외한다. 제313회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유보 조치 후의 언론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유보 조치 후 익산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4일 사립유치원 관계자와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설명회장에 입장하지 않으셔서 설명회는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영만초 2017회 2017년 개교 예정 단설유치원 설립 무산 위기라는 제목으로 전북일보에 실렸고요. 2014년 12월 23일 익산 단설유치원 재추진 연론 고개 2015년 2월 16일 단설유치원 공감대가 우선 2015년 3월 11일 오산 영만초 단설유치원 설립 시민들이 앞장서다. 2015년 3월 13일 익산 단설유치원 건립 무산 주민 반발 2015년 3월 14일 옛 영만초 부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부진 2015년 4월 23일 공립유치원 설립 놓고 대립이라는 제목 2015년 7월 20일 익산 서부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절실 이와 같이 도의회 유보 조치 후에 언론에 찬반 의견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설립 재추진과
갈등협의기구 예산 추경 확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익산교육지원청 현안사업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6명을 모셔두고요.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칭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위 구성 운영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시민단체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2015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7일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로 갈등 조정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2일 갈등조정기구 운영 예산이 도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6일 현재 배산장신지구 택지개발 등에 따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갈등 해결기구 운영 등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경 예산에서 심사 승인해 주셔서 이해 9월부터 익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간의 논쟁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익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이신 김형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익산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하면은 1차적인 혜택은 아이들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3, 4, 5세 특히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는 3, 4, 5세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의 시각에서도 보아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성인들의 시각도 또 필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시민 참여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기구를 함께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장치를 만들 때 있어서 절차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 아무리 어떤 규모의 유치원을 세워서 뭐 하고 또는 세우지 않고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과정에 정말 공정하게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충분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는 체계인가, 이러한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오해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저희의 그 시각을 또 그러한 고민을 조금 함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이 세우고 있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가겠다, 이것을 밝히는 시간이죠. 일반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단독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죠.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의회를 구성하고요. 그분들이 집행기구인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죠. 근데 단체장이 제출한 설립안에, 유치원 설립안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상황이. 의회도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우리 교육지원청에. 여기 대해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보다 쉽게 그냥 교육지원청이 바로 했으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 안전장 그러한 것을 시민이 참여하는 장치로 시민 배심원으로서 이 공론조사, 여론을 조사하는 걸 총괄할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게 큰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공공토론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에 어찌 보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교육청이 뭐 사람들 요즘 보면 갑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육청이 갑이 아닙니다. 교육청도 을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 운영자라든가 뭐 어떤 어린이집 운영자 똑같이 대등하게 을 이치로 함께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토론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민 온라인 투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민의 대표 의원을 선출해서 이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유치원 설립안의 경우에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뭔가? 요즘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숙의.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더 경청하고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사하자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스위스라든가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한 입법에 노력이 있어 왔고 또 국회도 상정됐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구의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이죠. 인터넷 세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시민 개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고 또 이 투표 행위도 특정 장소로 사람이 나오지 않고서도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가정의 PC 통해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토론위원회와 두 번째 시민 온라인 투표 두 가지 방식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함께 결집된 모아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공공토론위원회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들인지를 충분히 듣고 또 그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설립을 원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 끝낼 수 없으니까 익산 시내를 저희 계획에 의하면은 4개의 구역으로 구획을 나눠서 4차례 순방을 합니다. 날짜를 잡아서 큰 강당을 빌려서요. 거기서 수평 공감 토론회다라는 이름 하에 토론회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주제 발표를 듣고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는 한 2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2분이나 3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또 그 말씀드린 투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사를 일반 여론이 무엇인지를 공공토론위원회가 경청한 다음에 또 투표까지 가게 되면은 투표 통해서 결집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공공토론위원회가 하게 되는데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은 어떤 규모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짓자 하는 것을 마지막 안을 작성을 해서 교육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그대로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이러한 계획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익산 지역 도의원님들께도 이미 전달됐고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미 공문으로 갔습니다. 또 어제 만나 뵙고도 위원장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가 바라는 것이 그러한 갈등이라든가를 줄여달라는 요구인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 이 공공토론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 또한 의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감시가 필요하면 함께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 이쪽이죠. 추진 체계를 보시면 이제 오늘이 바로 시민 설명회 개최하는 날이죠. 오늘이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공공토론위원회에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촉을 이제 수요일 정도 아마 빠르면 토론위원을 이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분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그분들이 아마 9월 9일 이후가 되겠죠. 그분들의 활동이 들어가요. 공공토론위원들의 활동이. 그분들이 이해관계자, 찬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마 주로 되겠죠. 그 대표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이고 또 학부모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공토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내부 회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너댓 번 하게 되는 겁니다. 공공토론위원회가. 이제 이런 것이 9월 아까 10일 정도 이후부터 9월 말 정도까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석을 지내게 되고요. 근데 10월 달에 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익산 시내 4군데를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평 공감 토론회다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평 공감 토론회라고 이름 짓는 이유는 특정 몇몇 사람이 마이크 잡고 자기 이야기만 다 하는 그러한 토론회가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본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의견 등은 최소화해서 정말 가장 짧게 거기서 발표를 하고 주제 발표자들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라든가를 하여튼 소수 지정해서 그분들이 발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저희 구상하기로는 한 많으면 3분 아니 2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여론을 경청하는 시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순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또한 우리가 투표인단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뒤에는 또 나오지만은 각 학교를 방문해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면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면은 저희가 핸드폰 번호들을 모아서 선관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투표 참여권이 주어지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와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자부라든가와 함께 협의해서 그 이제 가능성이라든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희망자만 참여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토론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를 이제 이 9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죠. 9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공공토론위원회가 이제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을 항목과 질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한다는 것은 계량화된 점수로 하자는 겁니다. 가령 아니 4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호하는 아니라고 하는 거에 4점을 주고 두 번째 안에 3점, 2점, 1점 이렇게 계량화된 점수를 줘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설립이다. 설립 않는다 한다면 그 2개 방식으로 상정했다면 찬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른다든가 해서 오해 없도록. 그래서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주민 투표에 똑같은 질문으로 해서 주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공공토론위원회가 의사결정하니까요. 시민의 여론과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합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죠. 저희 생각은 한 2대8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여긴 비교적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견도 한 80% 해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심사 해가지고 결정이 지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위원회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함께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세부 내용 먼저 오늘 하고 있는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공토론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론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총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담당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중립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은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들도 사립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직접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갈등 해소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데, 주로 교수, 갈등관리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먼저 이해관계자가 추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천을 합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측에서 합해서 두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전문가들을 한 분을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익산 시내에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죠. 이렇게 시민단체가 있어요. 크고 작은 시민단체. 거기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자체 회의를 갖고서 추천을 한 분을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고 있어요. 비영리단체라든가 또 민간단체에 활동하는 분으로서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5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분, 여기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책을 맡아서 조직을 이끌어본 분이 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사무국장을 했어도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1, 2년 하신 것으로는 안 되고 충분히 시민사회에 검증된 분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분은 누구냐면 현직 교육공무원은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분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되지 않는다. 또 그런 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없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또 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권자는 이제 일반 시민사회 개방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 아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수라든가 갈등 전문가 또 10년 이상 민간단체 활동 전문가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9월 9일 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공개 추첨을 합니다. 공개 추첨 장소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추첨을 해서 여기서 선정된 두 분, 합해서 7분이죠. 근데 혹시나 저희 교육청이라든가 또 다른 추천단체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포기했다. 그럴 경우는 시민참여위원 중에서 후보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로. 원래 2명만 뽑기로 했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데 추천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이 시민참여위원 가운데 추가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혹시나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총괄을 한다. 의사결정까지도 총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공공토론 절차를 설계하고, 물론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완도 하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한다면은 어떤 변화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맥락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심층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과 주민 투표 결과도 종합하고 심층 분석해서 최종안 만들고 결과 보고서를 교육장에 제출하고 한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혼로 될 수 없는 분.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고 그대로 심지 뽑아서 공개 추첨 시민 가운데도 했는데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신분이 노출됐는데 직접 이해 관계자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혼의 의장이 제척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회의 때 배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시민 위원 중에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 순에 차순위자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도 모아서 취합해서 공공토론위원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제척 사유, 우리 교육청과 관련 있는 사람, 선거에 관여했던 분, 또 사립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분, 빚을 줬거나 받을 게 있는 분, 뭐 변호를 했다든가 해서 직접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친족 관계에 있는 분, 대리인 관계에 있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9월 8, 9일 날 결정할 때 1차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활동 중에 노출되게 되면 위원회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 안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요. 의장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둡니다. 실무지원단에는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또 변호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청문 과정에 참여도 하고 아니면 청문 과정에 뭐 다른 분을 뭐 이제 모셔올 수도 있죠. 그래서 창구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단장은 제가 맡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 쪽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아까 좀 전에 경과 보고하신 그 담당 팀장. 그 다음 익산시청의 보육 담당 부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잘 알지 못해요. 저희 교육청의 관할이 아니죠. 일명 관할이 아니어서 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시청의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청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함께 해서 한 7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결정은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으로 올리게 되고요. 뭐 앞으로 일정을 더해 가다가 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또 아마 인원을 또 보강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마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이제 청문 절차를 할 겁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먼저 초청해서 이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들을 겁니다. 고충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고충이 있다면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도 앞으로 아마 청문 과정 거친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겠죠. 또 이제 유치원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도 오시게 해서 또 학생의 권리가 무엇이고 학부모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하면서 이제 절충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청문 과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등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이 일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공무원인 제가 거기 실무지원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중립성 여부라든가는 함께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을 하고서 공공 토론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 안에서는 전문가 토론회가 주로 될 겁니다. 9월 달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수평 공감 토론회를 마친 다음에도 또 자체 한번 회의를 해서 예비 심사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좀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있을 시내를 순회하면서 하는 권역별로
수평 공감 토론회. 저희 이름을 이렇게 수평이라고 진 것이 가불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수평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제한 설명자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10분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일반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똑같이 2분이면 2분 똑같이 제한된 시간 동안 발표해서 의견 수렴한다는 겁니다. 권역은 편의상 제가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등록되어 있는 이 선거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로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뭐 일본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모현동으로 가서 어느 학교나 강당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은 이 근처 분들이 아마 오실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편의상 이렇게 나눴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하고 다른 뭐 함열이라든가 뭐 읍면 지역은 생략을 했습니다. 거의 수혜자가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거의 동지역과 같은 오산면도 행정구역상 장신지구라든가는 면허돼 있는데 이제 실제는 동과 문화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순회 일정에 대해서는 10월 뭐 13일 정도 안까지 하게 되는데 4번이니까요. 9월 중에 공론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해서 학부모 안내장이라든가 또 언론 보도라든가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런 형태의 회의라든가를 주로 지방정부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를 하죠. 시청에서도 그러고 주로 공청회 합니다. 근데 저희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공토론위원회다, 공공토론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시민의 여론을 조사해야 되니까 권역별 토론회가 끝나는 때가 되면 이제 공공토론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합니다. 자체 7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수집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제출한 뭐 수정안이라든가 또 뭐 시내 순회하면서 나왔던 의견들 발의된 내용들 가운데 참 참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안을 만듭니다. 의회가 조례안이라든가를 상정하듯이 몇 개 안을 구성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실무지원단에서 제공할 수도 있죠. 실무지원단에 찬반 측 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7분의 의견 조절을 거쳐서 거기에 가장 그 여론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들로 몇 가지 안을 만들겠죠. 그게 뭐 단일화 안일 수도 있고 사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단일화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자체 안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7분의 위원들이. 그래서 자기 안을 결정을 해놓고요. 이 점수도 계량화된 점수로 준다. 오해가 없도록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다음 상정 안건 정비 이게 주민투표에 상정할 때 상정안 질문안까지 문구까지 전부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걸 예비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날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라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시민 여론을 마지막으로 모으는 방법이다는 겁니다. 공정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뭐 종이 복사해 가지고 시민들 들고 다니면서 설문제 답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조작했다는 오해 받을 수 없어서 하여튼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방법으로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2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만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공토론위원회에서 토론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3의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투표 방법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수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요. 이거 모바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공문들을 다 행정기관에 보내왔어요. 올해 그걸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사용하라. 어디 보면 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그걸로 했다고 신문 나잖아요. 물론 조합장이라든가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들은 아마 1인당 한 번밖에 참여 못하는 거니까 오해 소지는 없습니다. 또 올려주시죠. 투표 기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10월 말에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채점도 예비심사 결과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점수 산출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장 보내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선관위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구체적인 방법은 선관위라든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종합심사입니다. 공공토론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 점수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얻은 것을 종합해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전문가들의 예비심사 점수 20%, 일반 시민들 점수 80% 합산해가지고 이제 종합 집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꼭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주민투표만 하지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다 이분들이 공공토론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또 청문 과정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전문적일 수 있다. 그리고 불이익받는 분들의 고충을 더 많이 이분들이 감안할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여기에 함께 포함을 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공토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로장이라고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글쓰기가 가능한 코너가 있고요. 또 시민위원 추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뭐 시청으로부터 협조도 받고 해서 어린이집 현황,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현황들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정보에 보다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중요하죠. 부모 세대 이루지 못한 거 자녀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꿈도 가진 학부모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중립적으로 하고자 노력하는데 고통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시민 참여형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위원들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위원은 9월 8일 화요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한 분 하는데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에서 선정하겠다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설명드린 공론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정은 저희는 못합니다. 이제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수정은 안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월 9일 이후에 공공토론위원회가 발족되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 자료와 그다음에 오늘 접수된 뭐 민원이라든가 전반을 기록화해서 저희가 넘겨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회의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행하든지 변경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7분 중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거쳐야만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 중립적인 인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진행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저희 교육청의 발표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 내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